있으면 제가 별표 친 부분, 그래서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 붙는 부위에 여기가 가장 통증이 심하거든요.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가장 심한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 발을 디딜 때 제일 아프다. 근데 오히려 걷다 보면은 증상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치료에서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 밑에 발 뒤꿈치 족저근막이 붙는 자리가 이렇게 뿔이 나 있죠. 이거는 치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뼈에 어떤 변형이 생기는, 뿔이라는 저런 변형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병이 오래됐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고, 족저근막염이 옛날에 있었다, 내지는 최근에 지금 족저근막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지, 바로 엑스레이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분한테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 뿔을 어떻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주사를 맞고 녹인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치료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안 하면 절대 안 낫고 반대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무조건 낫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발 끝에 이렇게 끈을 달아서 당기는 방법, 내지는 이제 앞꿈치를 계단 위에 놓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내리는 방법.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오시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아픈 발을 양반 다리에서 앉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꺾어줬을 때 꺾어주게 되면은 밑에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낫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턱대고 무조건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 스트레칭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한번 할 때 10초를 당겨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풀고 열심히 10초 당기고 풀고 이거를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하시는데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디디기 직전에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셔서 첫 발 디디기 직전에 무조건 30번을 하시고 디디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실 때도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30번을 하시고 디디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수백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낫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그래서 그래도 족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도 낫긴 낫지만 보통 한 90% 정도의 환자에서 낫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굉장히 인내심이 요구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내가 치료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낫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아침 첫 발 디딜 때 통증이 심하고 자꾸 디디다 보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료의 역으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은 이렇게 족저근막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는데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갑자기 펴지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디디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통해서 펴고 나서 디디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발에 흔한 질환들을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발목 위주로 발목에 잘 생기는 이제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발목 환자의 사례를 먼저 보시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목발을 짚고 진료실로 향하는 이상분 환자도 오래전 발목 변형으로 생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발은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듯 발의 변형이 심각한 상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병을 키웠다. 아니, 한 10년 전부터 발이 서서히 변형이 와갖고 곤칠라고 병원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다녀도 발 관절 보는 데가 없고 발 보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고생을 해가면서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주사 맞고 통증 주사 맞고 이렇게 저걸 했는데, 오랜 보행에 있어 늘 통증이 뒤따랐다는 이상분 환자. 엑스레이를 통해 본 그녀의 발목 상태는 예상대로 심각했다. 왼쪽은 이제 정상적으로 일치하는데 평행한데 여기는 이렇게 정강이뼈하고 비교했을 때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발목 변형으로 인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또 다른 발목 합병증을 불러왔다. 내원 당시에 저희가 이제 측정했는 그 상에서는 진찰상에서는 발목뼈 뒤쪽 부분이 뒤꿈치 뼈 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변형이 상당히 진행을 해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변형이었지만 그에 의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목 뒤쪽이 돌아가다 보니까 발 전체로 디디지를 못하시고 바닥
바깥쪽으로만 계속 디디게 되시다 보니까 발목에 합병증으로 발목 관절염이 오시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아마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원 돌아다니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형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발목 관절염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 치료와 더불어서 변형 교정까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분 환자는 발목 관절염 치료로 뼈 교정 절골술과 인대 보강술을 추가로 받았다. 그 후 발목 관절염의 주 원인이었던 후족부 변형도 함께 교정하며 10년 이상 족쇄처럼 따라다녔던 발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저는 만족해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진짜 자다도 이렇게 일 나가가지고 발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발 변형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진상으로는 저래도 걸음도 옆으로 걸으면서 절었죠. 어깨 걸어 다니지도 못했죠. 그래, 이렇게 건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환자 대기실에서 만난 눈에 띄는 한 가족.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의 발을 치료하기 위해 울산에서 찾아온 환자다. 처음 상태는 거의 불가능이었죠. 무릎 밑으로 너무 많이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거의 발바닥만 살아있는 상태였고, 뭐 동맥이나 뭐 인대 전부 다 뼈까지도 거의 손상이 와가지고 살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런 아들의 사고에 전국의 병원을 찾아 헤맸지만 돌아온 말은 다리를 절단하자는 것이었다. 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했던 발. 부모는 절박했다. 여러 전국에 발을 전문한다는 병원을 보호자분도 알아보시고 했지만은 시원하게 지금 현재의 그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또 절단 수술을 권하는 분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또 수술을 권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병원처럼 이제 족부 전문하는 선생님과 또 이 살 수술, 미세 재건 수술을 전문하는 선생님이 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살 쪽에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흉터 쪽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해결하고, 또 발 모양, 발의 골격을 잡는 거는 또 족부 전문하는 우리 윤 선생님이 꼭 필요해서 협진을 할 수밖에 없죠. 이 혼자 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병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제가 발의 골격까지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냥 살아라 그랬을 거고, 또 골격을 맞추실 선생님들은 바깥에 너무 흉터가 많고 이 구축이 많은데 그거를 본인이 해결해 가면서까지 뼈 수술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족부하는 선생님하고 또 미세 재건하는 저하고 같이 이제 수술하는 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8월 협진 수술을 받은 아들.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수술이었다. 손 다음으로 정교한 기관이 발인 만큼 윤 과장 역시 쉽지 않았던 수술로 기억하고 있다. 처음에 제가 환자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변형이 너무 심하고, 어떻게 이 나이도 이렇게 너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변형을 교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발목 관절염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코스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변형을 교정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심한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잘 손을 못 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수술 날짜를 이제 방학 기간에 맞춰가지고 잡았는데, 저도 이제 너무 심한 변형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환자한테 가장 발목 관절을 살려주면서 변형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족부 전문 윤영국 과장과 미세 재건 전문 우상현 원장의 협진 수술. 자칫 절단이란 위기의 순간에서 그렇게 한 아이의 발은 지켜졌다. 이게 수술을 8월 2일 했으니까 9월 2일, 10월 2일 이번 주부터는 이제 걸어도 되긴 되죠. 걸을 수 있다는 말.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부모는 지금껏 힘든 지난날을 견뎌왔다. 꼭
사회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는 그 발에 흔한 질환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발목에 어떤 병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뭐냐 하면은 발목을 삐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부리에 불려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심하게 접지르게 되면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다쳐서 이렇게 심하게 붓고 열감도 생길 수 있고 통증을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혹시 무슨 뼈에 골절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 본 다음에 골절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면 이제 이렇게 부을 만한 이유가 결국 인대가 늘어났거나 인대가 찢어졌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초음파나 다른 문제 검사들을 해서 인대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안으로 이렇게 뼈었을 때 발목의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잘 다치는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입니다. 이 부위가 다치게 되면 방금 보신 사진처럼 그렇게 심하게 이제 붓고 이제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성기에 다쳐서 오셨는데 인대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100% 다 찢어졌다. 그래도 뭐 수술로 이렇게 꿰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급성기에 인대를 꿰매주게 되면은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다는 보고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 일단 붓기도 빼주고, 그다음에 통증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인대를 어떻게 이제 잘 치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붓기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압박붕대나 이제 얼음 찜질 같은 걸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수술 안 하고 인대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정이거든요. 고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부스 같은 거를 해서 발목이 늘어나지 않고 원래 길이대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인대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발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발목을 다치게 되면 이제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3주나 심한 분들은 3, 4주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직장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 그래서 고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급성 시기에 발목을 염좌가 돼서 이런 고정을 안 하게 되면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고정하는 기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인대는 이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운동으로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바깥쪽에 잡아주는 인대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비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고정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비골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비골근이 튼튼하고 강해지면 발목을 덜 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균형 잡는 운동 같은 걸 같이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만성 발목 염좌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성 발목 염좌는 말 그대로 습관성으로 발목을 계속 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 걸으면 걷기 자체가 겁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발목을 삘까봐.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해서 걸으면 괜찮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뼈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이제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를 줘서 오히려 이제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줘서 그 인대가 이제 발목 관절이 어떻게 이제 많이 벌어지는지를 측정을 하게